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을 잃은 토트넘, 리더십 부재가 초래한 전술적 무질서. 토트넘 호스퍼가 직면한 현재의 비극은 단순한 성적 부진을 넘어 클럽의 근간을 지탱하던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목격된 한데 4대 패는 단순히 실력 차이로 치부하기엔 그 내면의 균열이 너무나 깊었다. 특히 대한민국과 토트넘의 상징이었던 손흥민의 부재가 팀 전체의 전술적 밸런스와 정신적 지주 역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전술적 메커니즘의 상실, 손흥민 효과의 역설. 현대 축구에서 월드클래스 윙어의 존재는 단순히 득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손흥민은 지난 수년간 토트넘의 공격진에서 중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가 경기장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 라인은 배후 공간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토트넘 미드필더진에게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아스널전에서 토트넘은 이러한 전술적 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아스널의 수비진은 손흥민이라는 위협 요소가 사라지자 마음 놓고 전진 압박을 가했고, 이는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체계를 초토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손흥민이 제공하던 공간 창출 능력이 거세된 토트넘의 공격진은 유기적인 움직임 대신 고립된 개인 기량에 의존했으며, 결과적으로 아스널의 견고한 조직력을 뚫긴 역부족이었다. 무너질 라커룸의 권위와 위계 질서. 더 큰 문제는 경기장 밖, 즉 팀의 정신적인 면에서 발생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자 베테랑으로서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해왔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은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선수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현재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감지되는 기강해이는 손흥민의 부재와 직결된다. 아스널전 도중 발생한 부주장 미키 반더벤의 항명, 논란은 우연이 아니다. 감독의 지시를 정면으로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행위는 과거 손흥민 체제의 토트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는 팀 내부의 선수를 통제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확고한 리더십이 증발했음을 방증한다. 자기 객관화 실패가 불러온 참사. 현재 토트넘 팬덤과 구단 내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냉혹한 현실 부정이다. 손흥민을 전성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단기적인 재정 이익 상실령억 원의 이적료를 위해 내보낸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가 이번 경기를 통해 증명되었다. 영국 현지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이라는 클럽의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스널을 리그 1위를 달리는 최정상급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자신들이 여전히 그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이제 리그 하위권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강등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전술적 패배를 넘어 경영진과 팬덤의 집단적인 판단 착오가 불러온 인재. 결론, 리더십의 공백은 메워질 수 있는가? 결국 아스널전 1대4 패배는 토트넘이 더 이상 빅클럽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선고와도 같았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지탱하던 전술적, 심리적 기둥이 뽑혀나간 자리에는 혼돈과 불신만이 남았다. 이거르 투도르 감독 체제하에서도 선수들이 따로 노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토트넘의 멸망은 가속화될 것이다. 손흥민을 잃은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팀의 승리 DNA와 자긍심을 통째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이제 토트넘 앞에는 강등권 경쟁이라는 잔혹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매 경기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짖는 팬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술적 오판, 이고르 투도르 체제의 한계, 프리미어리그의 속도와 강도를 간과한 소방수 전략의 실패. 토트넘 호스퍼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경질하고 이고르 투도르를 선임했을 때 구단 수뇌부가 기대한 것은 명확했다. 세리에 A에서 보여준 투도르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실용주의 축구였다. 하지만 이번 북런던 더비는 투도르의 전술적 철학이 현대 프리미어리그, 특히 리그 1위 아스널의 유기적인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대착오적인 한대에 대한 마킹 시스템. 투도르 감독이 라치오와 유벤투스에서 구사했던 전술의 핵심은 전방위적인 한대에 대한 마킹 마칭 RTEING과 강한 신체적 압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선수 개개인의 기동력과 수비 기능이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상대팀의 전술적 유연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다. 문제는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구사하는 축구는 철저하게 공간을 분할하고 수적 우위를 점하는 현대 축구의 정수라는 점이다.
아스널의 공격진은 고정된 위치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스위칭 플레이를 가동했고, 투도르의 지시대로 한 대의 마킹에 집착하던 토트넘 수비진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며 곳곳에 치명적인 공간을 허용했다. 특히 에제와 요케레스 같은 기술적인 공격수들은 토트넘 수비수들을 끌어내 빈 공간을 창출했고, 그 틈으로 쇄도하는 미드필더들을 토트넘은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대한 몰이. 영국 현지 전문가 팀 쇼우더가 지적했듯 투도르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가공할 만한 템포와 전환 속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세리에 A에서의 느린 템포와는 달리 프리미어리그는 공수 전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 토트넘은 볼을 탈취했을 때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할 루트를 찾지 못했다. 과거 손흥민이 있을 때는 롱볼 한 번이나 단 몇 번의 터치로 상대의 배후를 공략하는 치명적인 역습이 가능했으나, 현재 투도르의 토트넘은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 아스널의 전방 압박에 질식당했다. 공격과 수비의 간격은 벌어졌고, 미드필더진은 아스널의 조직적인 압박에 밀려 패스 길목을 차단당했다. 이는 감독의 전술이 리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식된 결과다. 소방수 전략의 심리적 역효과. 투도르 감독은 부임 직후부터 강한 기감 확립을 강조하며 선수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미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리더 손흥민을 잃은 선수들에게 강압적인 통제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전술적인 유연함 대신 무조건 막아라, 무조건 뛰어라 식의 단순한 지시는 현대 축구 지능을 가진 프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지 못했다. 아스널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무기력한 표정과 경기 중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투도르의 권위가 이미 선수단 내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지만 투도르 감독은 전술적 실력을 입증하기도 전에 선수들과의 심리적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기술적 한계, 빌드업 체계의 부재. 아스널은 토트넘의 빌드업 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압박 지점을 설정했다. 투도르 감독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더래핑이나 미드필더의 드롭다운 같은 세부적인 빌드업 패턴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토트넘 선수들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의미 없는 롱볼을 걷어내기에 급급했고, 이는 곧바로 아스널의 재공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결론적으로 이고르 투도르 선임은 토트넘 보드진의 또 다른 패착이었다.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감독에게 팀의 운명을 맡긴 결과는 북런던 더비한데 4-3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이는 전술적 유연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소방수 전략이 현대 축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하극성과 균열, 반더벤의 항명 논란, 무너질 나코름 미개 질서가 시사하는 토트넘의 현주소. 북런던 더비에서 나타난 한 대 4라는 점수판보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경기 중 중계화면에 포착된 토트넘 내부의 심리적 붕괴였다. 팀의 부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미키 반더벤이 이고르 투도르 감독의 전술 지시를 정면으로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현재 토트넘이 처한 위기가 전술이나 스쿼드의 문제를 넘어 조직 자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리더십의 진공 상태와 하극상의 서막. 과거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장을 누빌 때 토트넘은 실력 이상의 원팀 ON이 GCGM 정신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어린 선수들과 베테랑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설령 경기력이 좋지 않은 날이라 할지라도 손흥민이라는 권위 아래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따랐고 팀의 규율을 준수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떠난 직후 토트넘의 라커룸은 거대한 리더십의 진공 상태에 빠졌다. 반더벤이 경기 도중 투도르 감독의 지시를 못 들은 척 외면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이는 선수단 전체가 새로 부임한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팀을 하나로 묶어줄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조직 붕괴 현상이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바로 기강 해이로 이어졌고, 이는 경기전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패배의식으로 투영되었다. 붕괴된 멘탈리티. 왜 뛰어야 하는가에 대한 상실?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태도를 두고 영혼 없는 움직임이라 비판한다. 아스널의 파상 공세 속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서로를 독려하거나 전술적 수정을 요구하는 소통 대신 실점 후 서로를 탓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만을 보였다. 손흥민 제재에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이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같은 극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은 동기부여의 근원을 잃었다. 선수들은 자신들을 지탱하던 상징적 존재인 손흥민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구단의 결정에 무의식적인 불신을 품고 있으며,
이능국 감독에 대한 학명과 경기 중 태업에 가까운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주장 반더벤의 책임론과 시스템의 모순. 반더벤은 팀의 수비 핵심이자 부주장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학명에 가까운 제스처는 팀의 위계 질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상징한다. 감독의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경기장 내에서 이를 표출하는 것은 프로 선수로서 최악의 선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투도르 감독의 고압적 리더십과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선수들의 심리가 충돌하며 빚어진 참사라고 분석한다. 선수들은 손흥민이 심어놓은 상호 존중의 문화를 그리워하는 반면 투도르 감독은 간합적인 군대식 기강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결국 경기 중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는 하극상으로 번졌고, 이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가 되었다. 결론, 무너진 모래성. 제거는 가능한가?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지만 그 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정신이다. 현재 토트넘의 멘탈리티는 완전히 박살났다. 감독과 선수 사이의 신뢰는 깨졌고 선수들 간의 유대감은 희미해졌다. 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와 서로를 향한 불신뿐이다. 반더벤의 학명 논란은 토트넘이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팀워크가 사라진 12년의 개인은 결코 리그 1위 아스널을 상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부 균열이 치유되지 않는 한 토트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클럽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3경영억 원의 이적료 수익보다 소중했던 것은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주던 손흥민의 존재 그 자체였음을 말이다. 자기 객관화의 결여, 팬덤의 희망 회로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 강등권 마지노선의 공포. 토트넘 호스퍼의 몰락은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클럽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단, 내부와 팬덤의 자기 객관화 결여에 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 흘러나온 근거 없는 낯괄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집단적 최면이 어떻게 클럽을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단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 회로의 함정. 리그 선두를 달리는 아스널은 현재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완성된 전술 시스템을 보유한 팀이다. 반면 토트넘은 감독 경질과 선임이 반복되는 혼돈 속에서 리그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력 분석상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것은 기절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외 토트넘 팬들의 라이벌전은 모른다. 투도르의 카리스마가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는 이른바 희망 회로를 돌렸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기대감은 냉철한 비판과 분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은 결국 한대사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돌아왔다. 추가먼 논란, 축구를 모르는 팬덤이 부추긴 재앙.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 국내 팬 커뮤니티의 반응에 대해 자기 중심적 사고가 도를 넘었다고 일침을 가한다. 손흥민이 부상을 참고 뛰던 시절에는 에이징 커브가 왔다며 당장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정작 그가 떠나고 팀이 멸망하자 이제야 그의 이름을 부르지는 모습은 극명한 모순이다. 특히 무의시의 삶의 맹목적인 분노는 팬덤의 전문성 결여를 드러냈다. 아스널전에서 콜로 무한히 골이 취소된 상황은 명백한 파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심판이 아스널 편을 든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온필드 리뷰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팬덤의 문화는 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강등권 마지노선,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현재 토트넘의 승점 차는 강등권인 18위 웨스트햄과 불과 4점 차이에 불과하다. 이는 더 이상 비경들 논할 때가 아니라 클럽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아스널전 대패 이후 토트넘은 매 경기가 멸망전 이들은 잔혹한 일점에 돌입하게 되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은 자신들이 여전히 우승권 근처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챔피언십 2부 리그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경고한다. 멘탈리티가 무너진 선수단과 전술적 대안이 없는 코칭 스태프,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팬들이 만들어낸 상중권은 토트넘을 강등이라는 시커먼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다. 결론, 뼈아픈 성찰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토트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입이나 전술 변화가 아니다. 바로 우리는 현재 약팀이다라는 냉혹한 자기 객관화다. 아스널에게 조롱당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다. 손흥민을 내보내고 얻은 300억 원의 수익이 강등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팬들과 구단은 이제 희망 회로를 멈추고 벼랑 끝에 서 있는 클럽의 현주소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몰락한 명문 클럽으로 기록될 것이다. 결론. 포스트 손흥민 잔혹사 사명영업 원과 맞바꾼 클럽의 영혼, 토트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축구 클럽은 단순히 자본과 선수들의 집합지가 아니다. 그 안에는 클럽을 성지하는 영혼과 역사, 그리고 팬들의 자부심이 녹아있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단돈 사명영업 원의 이적료를 위해 매각한 결정은 축구사에서 가장 근시안적이고 치명적인 경영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분만던 더비의 참사는 그 몰락의 서막에 불과하다. 레전드에 대한 예우 부재와 잃어버린 자긍심.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었으며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토트넘의 위상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구단 수뇌부는 그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고 전성기가 지났다는 냉혹한 평가 속에 그를 떠나보냈다. 그 결과는 처참하다. 리더가 사라진 팀에 남은 것은 패배의식과 조롱뿐이다. 아스널의 애제가 토트넘 팬들 앞에서 비웃음 섞인 세리머니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토트넘의 자신들을 위협할 레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상대팀 선수들조차 존경해 마지 않던 손흥민이 사라진 토트넘은 이제 누구에게나 쉬운 먹잇감이 되는 평범한 하위권 클럽으로 전락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스템과 헌신의 가치. 토트넘 경영진은 손흥민을 팔고 남은 자금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축구 재능과 헌신, 그리고 팀을 하나로 묶는 주장의 리더십은 이적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함과 하극상은 손흥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멍을 메워왔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손흥민이 뛰던 시절 토트넘은 전술적 한계 속에서도 그의 개인 기량과 투지로 승리를 쟁취해왔다. 이제 그 마법이 사라진 토트넘은 발가벗겨진 채로 프리미어리그의 냉혹한 파도 앞에 서 있다. 30억 원이라는 금액은 클럽이 2부 리그로 강등될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에 비하면 그저 푼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단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재건을 위한 죄앙,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토트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독을 바꾸거나 비싼 선수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클럽 내부의 무너진 위기 질서를 바로잡고 선수들에게 토트넘 유니폼의 무게감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또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팬덤 역시 냉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이제 도전자의 입장이다. 자신들이 여전히 B클럽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강등권 탈출 위해 한 발 더 뛰는 절실함이 필요하다. 리더십의 부재를 인정하고 남아있는 베테랑들이 손흥민이 남긴 헌신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계승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어둠뿐이다. 마치는 글, 손흥민의 이름이 메아리치는 화이트 하트레인. 북런던 더비가 끝난 후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짖는 팬들의 모습은 가슴 아픈 현실을 투영한다. 토트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의 가치를 몰랐고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클럽의 파멸을 직감하고 있다. 토트넘은 이제 멸망인 거야?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선수들의 발끝과 구단의 결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손흥민이라는 찬란했던 태양이 지고 난 후 토트넘에 찾아온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추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레전드를 잃은 클럽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뼈아픈 후회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영광의 기억뿐이다.